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시장이 일단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 나스닥이 하락하면 우리 시장이 일단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나스닥보다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시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제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장의 강세 요인들이 일단 만들어진 거고, 반대로 나스닥은 밀리면서 시장의 조정 압력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던 가장 주된 이유를 보면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알파벳 실적도 그다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죠. 앞으로 메타 실적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알파벳이라든지,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PC가 많이 팔리면, 그렇죠? PC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장착이 되니까 PC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터인데, 최근 들어서 PC 판매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으니까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들 기업은 미국 입장, 달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는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은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향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한 1% 정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 자체는 여기 부분이 일단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보인다 1번. 고점 부분을 일치를 안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저점이 지금 약간 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좀 추세선이 일단은 꺼졌습니다. 하락으로, 다행스럽게도 일단 하락으로 꺾였는데, 이 하락으로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 자체가 워낙 강하게 강세로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일봉상으로 첫 번째 부분의 변곡점에 지금 도달은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도달은 일단 했고, 그 부분은 이탈을 했는데, 바로 밑에 여기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있는 부분, 여기에서 반등 여부가 확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아니면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빨간색 추세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달러 인덱스는 당분간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장이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 또 하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일지 말지에 대해서 소위 이제 첫 번째로 타이밍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암호화폐를 갑자기 끄집어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금융위기 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자체의 가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암호화폐가 만들어졌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돌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추세 돌파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추세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하시고, 어제 굉장히 강하게 뽑혔어요. 그렇죠? 장대로 일단 뽑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가가 이제 197만 3천 정도 되거든요. 그 이탈 가격을
197만 3천 정도 잡고 일단 한번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돈 버는 거는 뭐든지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목표는 한 260만 원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이제 교육에서 받았던 장대 양봉 다음에 저정봉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정봉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 자체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 자체는 지금 살짝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강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2번 한번 하게 해주시고, 회원분들은. 그래서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새벽에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시장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도. 불안한 건 저만 불안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불안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단기 추세가 돌파가 되는 날입니다. 단기 추세 돌파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 추세 돌파하는 첫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번에 한 2조 이상을 매수를 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매수가 이어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돌파했던 부분, 원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봤던 부분이 2255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죠. 시장은 일단은 단기 추세,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단기 추세 전환이 됩니다. 시장은 225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추세 전환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단기 추세 상승 전환으로 보고,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보고 대응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17분인데 뭐 10% 정도 거래면 뭐 어제 정도 거래 나올 수가 있겠죠. 아직 몰라요 아직은.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아직까지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최소한 지금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06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706포인트 돌파시 추세 전환 보고 일단 전망합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는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이제 뒤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을 채우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강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코스닥은 추세 한번 그어 드리도록 하죠. 추세 한번 그어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던 추세 자체를 돌파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추세가 돌파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멈췄던 지수권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돌려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더라도,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시장이 오늘 왜 강세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충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해는 가시죠. 그렇죠? 이해간다 1번.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도 오늘은 조금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원래 생각을 할 때는 75bp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50bp 정도 일단 인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 자체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혹시나 미국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도 속도 조절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안 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했는 것도
우리 그 이전에 계속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꺾인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행 지표로도 이제 많이 쓰는데 지금 뭐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자체가 줄었는 게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다. 소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해드렸죠. 그 얘기가 사실 이제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진짜 좀 이렇게 긴축의 스탠스 자체를 조금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는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줄이겠다, 뭐 이런 뭐 무조건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원화도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걱정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원화가 지금 굉장히 좀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만은, 최근에 보여주는 행태를 보니까 지금 고점 근처에 가서 저점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고점은 계속 이제 일치를 시키고,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보이네요. 고점은 계속해서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환율이 이러다가 이제 패턴 만들고 한번 슈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패턴이 살짝 패턴을 꺾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보이시죠? 보이는데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물론 환 자체가 바로 직전에 이제 저점, 패턴상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14만 원 정도에서는 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등 시도를 하면서도 곧장 이제 매물을 조금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413원 깨지면은 이제 1397원까지도 일단 빠질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그 환율 자체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약세로 가다가 약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한번 보이니까 시장이 한 200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해본다면,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그 부분도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곧장 볼까요? 아니, 특징주부터 먼저 볼까요? 자, 오늘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거래가 몰리는 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디인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제 제가 이제 장중 공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문득 했는데, 건설주를 안 좋게 보는데 삼성물산이 아리까리하게 움직여요,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한번 해드렸죠.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거의 100% 정도 지금 동반이 되면서 오늘 한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12만 5천 원이 강한 저항이 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세 한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시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세 한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현재로서는 뭐 패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패턴선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부딪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에 뭐 여기까지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전에 보기보다는 오후에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네요. 현재 시간이 9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 48% 정도 거래 동반되고 있고, 한원시스템이라든지 기업은행 오늘 거래 동반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개인적으로 조금 차트상으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 자체가 조금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되고 많이 밀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기업은행에 대해서 배당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 일단 해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조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지점에서 반등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50% 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내용으로 따져보면 시장 안에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은행들이 뭐 이자 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경기가 사실 침체로 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돈 빌려준 은행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일단 있긴 합니다. 뭐 호황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1450원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라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해 두시고 조금 더 길게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약간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수렴 형태로 가다가 지금 올라가는 파동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번에 흐름 타면은 패턴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는 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종목을 샀다가 안 되면 뭐 배당으로 버틸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관심 배당 안 오르면 배당 받고 오르면은 차익 실현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관심을 가져두셔도 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지금 배당을 볼 때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배당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업데이트하지 않고 어제 배당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 배당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업은행의 배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딨나? 기업은행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림세금 수익률을 해서 보면 대신증권 효성 여기 있죠. 이제는 8%대 배당이고요. 기업은행 여기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배당 줬던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7.76% 정도에서 최고 이제 최저 배당은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7% 정도, 뭐 한 6% 정도 배당도 일단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은행에 예금을 할까, 채권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식은 이제 시세 차이까지도 노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 배당이 780원으로 배당을 굉장히 갑자기 늘렸어요. 그렇죠? 배당이 늘렸는데 2020년 이제 배당 작았을 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뭐 5%대 정도 가까이는 배당이 되니까 그런 부분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배당이 추세 깨지고 완전히 무너질 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의 의미로도 봐줄 수는 있으니까 참고는 하세요.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심권 안에 넣어 두시고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삼성에스테 오늘 3%대 뜨고 있습니다. 이제 7% 수익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네요. 잘 잡았죠. 그렇죠? 수익 축하드리고 계속 홀딩합니다.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는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기획도 뭐 이거는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한 3%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시장 안에서 거래 동반되면서 크게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 안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미리 공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죠. 칭찬해줘도 되는데 아무도 칭찬은 안 해주고 있네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 장중에 라이브 방송하는 부분에 방송을 일부 발췌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추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하고 ST팜 오늘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T팜의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약간 좀 깨졌어요. 그렇죠?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박스를 유지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릅니다. 이 종목은 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SM 같은 경우나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겨낼 수가 있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돈이 없어도 콘서트는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서 경기가 위축이 되더라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패턴으로 일단 생각하고 보시고, 패턴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보이시죠? 그렇죠? 부딪히는 자리가 요 정도 되니까 78,000원 자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나노신 소재라든지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타이밍이 아직은 약간 좀 애매하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되는 가격권 여기죠, 그렇죠? 돌파를 해줘야지 흐름 자체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오늘 뭐 미국 시장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시장이 오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참고나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종목들도 뭐 흐름을 조금 잡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8종목군들은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문자 통해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일단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샀다가 손실이 나서 팔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봐요. 이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할 때. 제가 농담 삼아서 주식 투자할 때는 주대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흐름이 깨지면 팔고 그 종목이 다시금 흐름 돌리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수익 내고 팔고 난 다음에 다시금 수익 줄 자리에 오면 또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격을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좀 싸게 팔았다든지 손실 보고 팔았다든지, 아니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한번 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한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인내력 자체가 사실은 주식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원래 오전에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 방향이 잡히면 오후장까지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바뀌죠,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는 됩니다만은, 보도록 합시다. 외국인들 일단은 현물에서는 매수 쪽으로 방향 잡아주고 있고요. 선물도 일단은 매수 쪽으로 방향 잡아주고 있는데, 옵션 부분만 지금 약간 좀 매도로 방향 잡고 있어요, 그렇죠? 콜옵션을 지금 매도를 하는 그래프 이렇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그러니까 요게 지수고, 요 가는 게 지수고, 요 가는 게 지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거 가격이죠. 수익이죠.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콜옵션 매도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풋옵션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수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수량 크지는 않은데 풋옵션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매수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뭐 매수했으니까 비용이 드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플러스 흐름이 무한대로 커지는 요거죠. 두 개 합쳐보면은 선물로 매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부분을 합성 선물 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시장 방향성 아래죠. 주식 선물은 위쪽, 그렇죠? 달러 선물도 지금 아래로 보고 있죠. 달러 선물이 아래로 본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위쪽. 지금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로 강세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단기적인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렇죠? 감사하죠. 시장 거래소 시장은 일단 단기 추세가 일단 위쪽으로 방향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빠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게 하나가 있었고, 계속 밑으로 빠지죠. 원래 추세 각도 자체는 보통 심리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위에 있다, 그렇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오르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서 그냥 막 좋다고 하기에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바로 위에 있는 요 추세선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넘어서면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만은, 일단 요 지금 동그라미 쳐드렸는 요 추세, 요 색깔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녹색으로 바꿔드릴게요. 녹색선 넘어서야 됩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한다? 그냥 대응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유튜브 방송은 일단 마무리하고 회원 방송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